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문제집 62페이지 32번 문제 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쪽에서 한번 과세표준 살짝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과세표준이라는 거, 과표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 가격인데 누가 결정하냐, 취득 가격을? 자,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을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일반적 거래다. 자, 그러면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취득 당시요. 취득할 당시에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우리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죠. 국세에서는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합쳐서 흔히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하죠. 공시가격. 그럴 때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럴 때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다 참고고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간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표 결정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 납세무자가 무신고예요.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봅니다.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청이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요, 특례가 있는데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격을, 실제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요. 객관적 취득, 제2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국, 수, 공, 그 다음에 판, 법 요까지였죠. 우리가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하는 객관적 취득은 국수, 공, 판, 법이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에서는 국수, 공, 판, 법, 부, 이거 하나 더 들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도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의 경락이 됐다. 그러면 8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매 경락가액을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되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그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서 단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역시 객관성 없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자,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만약에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된 경우에도 화해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화해조소상으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니까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근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 취득의 경우요,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은 0원이잖아요. 그럼 이 빵원 곱하기 세율하면 다시 빵이지 뭐. 그래서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유상승계수익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나왔을 때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 이런 경우도 사실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상취득의 경우라, 잠깐만요. 이거를. 자, 무상취득의 경우라든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이런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두 가지 이런 거. 자, 그럼 이런 예고를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2번 문제입니다.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취득자 신고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2번 공매에 의한 취득은 국수공판법 부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고요. 3번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무상 취득은 상속이나 증여로, 여러분이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요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법의 과세표준, 무상 취득은 어떤 거로 하느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해석상 우리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해석상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상취득의 경우 원칙 신고 가액으로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예외적으로 근데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맞는 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았어요. 취득세 신고할 때 뭐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돼요? 무슨 근거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상취득의 경우 판례나 실무에서는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나 예규에서는. 그래서 이 규정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무상취득의 경우 어떤 걸 과세표준을 할 거냐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을 한다. 뭐 일단 뭐 맞다고 그냥 보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판례나 실무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지만 해석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번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에는 증축, 개수 후에 건축물 전체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 계획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 있잖아요. 간주 취득의 경우는 간주 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증가한 가액. 근데 단 과세표준 증가한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단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요. 토지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그 증가한 가액이에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지목 변경 전과 후에 시가표준액 차액 증가한 가액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지목 변경의 경우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만약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 입증된다.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 입증이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의 그 등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지목 변경이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원칙은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인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4번이요. 증축, 개축, 개수 후에 건축물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건축물 신축, 재축한 경우에 건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원칙적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여러분, 건축의 경우에서 신축과 재축 원시 취득이죠. 이때 과세표준은 뭐라고 하느냐? 그 건축비를 과세표준을 합니다. 건축비를.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자, 신축, 재축했다. 신축과 재축 같은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과세 표준을 뭐로 하냐면요. 원시 취득은 자, 요게 건축비, 건축에 소요된 일체 비용을 과세 표준해요. 건축물의 경우에 과세 표준이요. 자, 근데 증축이나 개수 등 증축,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아까 얘기했죠. 간주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은 뭐로 하느냐? 증가한가액으로 합니다. 이때는 증가한가액. 그래서 과세 표준 여러분 비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 같은 원시 취득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고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한가액으로 합니다. 63페이지 33번 문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접 비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인데 간접 비용 중에서 포함되는 간접 비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이 있죠. 이거 시험에 틈틈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인데요. 먼저 63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이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 해설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벼룩시장에 분양 광고 낼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지금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3번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그래서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이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포함되지 않는 것에 이 사례를 또 좀 한번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에 이걸 좀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근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입니다. 근데 을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요. 갑이 기분이 좋아서요. 자, 갑이 기분이 좋아서 매매 대금을 일시에 을이 갑한테 지급합니다. 10억 원을.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래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 금액.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할인된 금액은 자 9억 9천이겠죠? 할인된 금액은 9억 9천입니다. 자 그럴 때 할인된 금액 9억 9천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이 할인받은 할인 금액은 취득 가격에 이것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둡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것도 적어 놓으시고요. 그 아래다가 포함되는 것들이 쫙 있는데 눈에 익혀두시면서 우리 기본서나 요약집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적어 놓으시고 또 한 가지가요. 중요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 또는 할부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자 요거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자,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부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럴 때 법은 항상 여러분 바른 거잖아요. 법은 바른 거니까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이런 개 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부자 연체료 중개보수,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이런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 XX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 정도 내용을 추가해서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요거 포함합니까? 네, 포함합니다. 건설 자금 이자 포함하고요.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액상대 연체료. 이건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거는 여기 누가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법인이 취득하니까 법은 바른 거죠? 오. 그래서 포함합니다. 법인이 취득하니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포함하고 그래서 할부자 연체료 중개보수 포함합니다. 디귿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리을번도 눈에 익혀둡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또 문화예술진흥기금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비용. 우리가 빌딩 앞에 그 미술작품 조각품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미술작품 설치 비용 이런 거 포함하고. 미음번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합니다. 이응번이요.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대출 끼고 집을 사거나 그럴 때 또는 우리가 대출 낀다는 것은 그 매도인이 그 집을 담보로 돈 빌린 게 있는데 그 대출금을 채무 인수하기로 할 때 매수인이 또는 갭투자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있는데 이 부동산 1억짜리인데 여기에 전세금 6천이 들어있습니다. 전세금 6천이 들어있어요. 6천만 원이. 그러면 을이 취득대금 지급하는 취득대금은 얼마입니까? 을이 얼마를 지급해요, 여러분들? 취득대금은 얼마만 지급해요? 취득대금은 요거 4천만 원만 지급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원래 전세금은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매수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 6천만 원. 그러면 이럴 때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도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을은 취득세 신고할 때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채무 인수액 포함합니다. 또는 이 집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만약에 이 집에 담보로 대출받은 게 갑이 대출받은 금액이 6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매수인이. 그랬을 때도 이것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인수액,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포함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디귿, 미음, 비읍 세 가지네요. 디귿, 미음, 비읍. 자, 그래서 4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로 갑니다. 34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고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그랬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여러분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포함한다고 했어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다 포함되는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눈에 익혀두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이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보니까 갑은 특수관계 없는 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29회 때 기출 문제인데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래에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국수공판법 부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계약 내용 총 매매 대금이 5억 원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해서 이 직접 비용 5억 원.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일체 간접 비용을 포함하는데 그럴 때 직접 비용 5억이고 간접 비용 봅니다.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요. 총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의뢰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만 원. 요거 채무를 부담했을 때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채무 인수액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포함하고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주택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 등의 양도함을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있죠?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100만 원이요. 그래서 1,100만 원 간접 비용 포함해요. 그러니까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 얼마입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 5억 1,100만 원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36번 문제로 갑니다. 36번 문제 보시니까 여러분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법원에서 확정한 화해 인락 조서 등에 따라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조서상의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자, 여러분 화해 국수공판법 후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객관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해, 인락, 조서 등에 따라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객관성 없으니까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조서상의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럴 때는 조서상의 가액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가 나중에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자, 3번 봅니다. 공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그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미달 이상인 경우에 하나요. 이게 틀렸어요.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4번 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자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 여러분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 그래서 국수공판법부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자,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요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상 판례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4번 맞다고 보시고요. 정답이고 5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 후에 토지 전체 가액을 취득세가 표준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목 변경은 원칙으로 증가한 가액입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 입증되면 등비용이고 원칙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까 거기 별표시 했죠? 33번 별표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39번이 아니라 3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다. 연부 취득은 뭐로 한다?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요.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 신고에 의한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시가표준액이 하고요. 3번 토지 건축물 등을 부동산을 일괄 취득해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일괄 취득한 과세 표준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 건축물 가액으로 한다는데 맞습니다. 한번 눈에 띄어두세요. 이게 토지 건물을 즉 부동산을 일괄 취득해서 그 가액이 구분이 안 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한 부분을 토지건축물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가 순액 비율로 면적 비율 X입니다. 여기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판결문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이 시가평이 미달하는 때는 시가평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국수공판법부 시가평액 관계없이 언제나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표합니다. 4번 틀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개인이 토지 지목 변경하는 경우에 판결문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의 등병이 입증될 때 그 비용을 과세표한다. 판결문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병이 입증되면 등병입니다. 지목 변경은 원칙 증가한 가액이지만 그래서 37번 문제 여러분 이것도 별 표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라 별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이거는 자, 좀 예외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여러분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분양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요 특례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요 이랬어요. 우리가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을 샀어요. 나중에 아파트 완공돼서 건설 법인으로부터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분양권 취득할 때는 취득세 안 내요.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봅니다. 근데 예전에 이 특례 나오기 전에 이랬어요. 만약에 이게 요 가격대가 분양가격대예요. 분양가격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분양가격이다 그러면 또는 공급가격이다 그러면 만약에 프리미엄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 신고할 때는 이 프리미엄 분양가격의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 있죠. 마이너스 P로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또요. 이 특례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 이 분양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했었어요. 아, 이런 XX들이지. 아니 프리미엄 붙었을 때는 그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더니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는 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죠. 그래서 여기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 저럴 줄 알았다 방송 나오면서 제가 그랬는데 바로 몇 개월 만에 이 특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실제 지출 금액 있죠? 이 실제 지출 금액 요것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럼 시험에 바꾸면 뻔하지.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공급가격을 과세 표준한다면 틀려요. 실제 지출 금액 요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예요.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1번 그래서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실제 지출 금액이 약정한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뭐로 한다고요? 실제 지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개보수 또는 대수선을 통해서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간주수익이네요. 그 증가분이 과세 표준이 된다.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이죠. 이 경우 법인 장부상에 나타난 비용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런데 한번 보시고요. 4번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된다. 아까 제가 무상취득은 판례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해석상 하여튼 원칙 신고하는 거에 신고했거나 신고한 시가표준액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석상 준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험에는 나오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한번 그냥 그런 거라는 거 알고 가십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요? 80%가 아니라 이건 숫자가 포인트 여기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법인 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자손 이런 것들을 합한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법인 장부를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요. 우리 같은 개인이 법인 장부를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시공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그 법인의 법인 장부를 90% 넘게 입증될 때 제가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재를 구입한 것도 있고 용역을 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걸 과세 표준합니다. 법인 장부이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고 몇 년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 이건 포인트는 100분의 90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80%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개수 등으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 이거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반복되네요. 증가한 가액으로. 그래서 40번 문제도 여러분이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71페이지 41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취득물건 아파트고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12억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그 신고한 가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국수공판법 분해요? 객관적 취득이네요. 예. 1번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총액이 취득세가 세표된다. 여러분요 국수공판법 부니까 객관적 취득이니까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10억 원을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과세 표준됩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미달하더라도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사실상 취득가액인 신고가액 10억을 과세 표준합니다. 여기서는 2번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3% 적용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개인 간 유상거래인데 이 문제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라는 거,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라는 것을 전제가 단서가 있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하고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7억 5천일 때 2% 딱 기억하라고 그랬고 9억 초과면 몇 프로요? 3%요. 그래서 여기서는 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자, 3번 맞다고 보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라는 단서 조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3번 시가총액이 미달하더라도 신고가액 10억 원이 과세 표준된다. 그렇죠? 3번이 맞습니다. 1번하고 대비해서요. 4번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5번 매매를 통해서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계약상 잔금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유상 취득은 원칙 개인 간 유상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일이죠. 계약상 잔금지일을 취득시로 하고 그때부터 60일 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한다. 시가총액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그 72번 문제는 여러분 편하게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과 관련한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5번 지문 보니까 토지 시가총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가로 하는 거지 여기다가 무슨 공정시장가를 곱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5번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총액이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거기다 무슨 공정시장가가 안 곱해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43번 문제요. 43번 문제는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시가총액을 과세표준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국수공판법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것은 보니까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수공판법이니까 경매대금이 시가총액이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표준합니까? 경락대금으로 하는 거고요. 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국수공판법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니까 분양가격이 시가총액이 미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분양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장애계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의 시가편액에 미달한다. 그러면 뭘 과세 필요합니까? 시가편액으로 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취득한 거니까 일반적인 거래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은 시가편액 미달하면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3번 정답. 나머지는 4번, 5번은 국소공판법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입니다. 넘어가시면 74페이지. 자, 부터는 이제 취득세 우리가 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44번 문제부터는 취득세 세율에 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율이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자꾸 눈에 익혀 두시면 되는데 세율 부분이 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취득세 세율에 관한 거,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세율에 관한 거, 그다음에 취득세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취득세를 또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항상 씩씩하게 건강 잘 챙기시고 하여튼 묵묵히 하루하루 전진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